오늘은 문화 라이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먼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수상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Bong Joon-ho. Parasite. Nominated and to win the Oscar.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I'm ready to drink with my son. That's the morning. Thank you. 네, 관련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현용 경제산업문화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현용 기자. 영화 담당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예상했어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예상을 한 분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요. 예, 저도 최소한 그 국제 영화상 정도는 타겠다. 그리고 국제 영화상 플러스 한 개 정도 더 미술상이라든지 각본상, 감독상, 잘하면 감독상도 타겠다. 이렇게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4개 부문 국제영화상뿐만 아니라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타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영화가 지난해 100주년을 맞았고 네. 올해 101주년이거든요. 예. 이제 작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사를 다시 썼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계 영화사가 다시 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이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봉준호 감독과 외신의 반응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e fact that it's the first time ever that it is a foreign language, a non-English language film that has taken this accolade. Night full of surprises as Parasite makes history at the Academy Awards. 네, 이 기자 사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백인 위주다, 아니면 영어 위주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보니까 영화 종주국인 프랑스도 아직까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사가 다시 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계 영화사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어제 영화 시상식에서 가장 계속해서 전율이 돋는 그런 순간들이었지만은 가장 인상 깊은 최고의 장면은 역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후배에 오른 감독들이 마틴 스코세지나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세계 영화사의 어떤 거장 감독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독 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마틴 스코세지는 1976년에, 쿠엔틴 타란티노는 1994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두 분 다 아카데미 작품상은 마틴 스코세지는 받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는 여전히 못 받고 있어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감독상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일을 봉준호 감독이 해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영화라는 게 서구에서 나온 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세계 영화 거장들을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네. 내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틴 스코세지에게도 존경의 감사 표시로 기립박수를 보낼 때 그 장면이 아마 세계 영화사에서 그 서구 중심의 영화는 계속 되겠고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는 계속 되겠지만은 그 영화사의 어떤 중심이 조금 더 아시아 쪽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현용 기자 이 취재를 하면서 좀 전문가분들도 만나보셨죠? 얘기 들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이제 그 기생충에 대해서 이제 국내 개봉 할 당시 1,000만을 예상했던 평론가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근데 그분은 아주 굉장히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예, 예. 기생충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 평가를 할 때 기생충은 영화적인 재미와 네. 사회적인 메시지를 고루 갖춘 영화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영화다. 네. 그랬고 사실은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할리우드의 이단으로서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제 마지막 한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딱 10작품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마지막 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시대는 뭐 조금 더 가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은 봉준호 감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기생충 비단 아카데미 수상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보니까 영화 수출 국가가 200국가가 넘는다고요? 네, 정확히 205개 국가로 지금 수출이 잡히고 있고요. 거의 네. 전 세계네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수익이 이제 지금부터 더 커지겠지만 예. 현재까지 잡힌 것이 1억 6,40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한 1,960억,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오히려 좀 적습니다. 네. 매출은 많이 나와도 이제 해당 국가의 배급사라든가 유통 경로를 이용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번에 아마 이제 오스카 수상을 통해서 네. 글로벌 수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몇 가지 좀 숫자를 통해서 좀 하나 좀 확인을 해보면 네네. 이번에 아카데미의 수상 트로피는 이제 4개 수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감독상이 거의 작품상뿐만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전체 이때까지 기생충이 받았던 영화 시상식 수가 63이라는 것이었었고요. 네네. 또 하나 수상 트로피를 쭉 해봤더니 그 개수가 148개나 됐던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한 겁니다. 예. 또 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 상영 국가가 205개 국가인데 아무래도 상영관이라든가 상영 국가 수는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 경제학적으로 좀 자본적으로 좀 본다면 실은 이게 오스카에서 아시아계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리안 감독이라고 해서 네네. 얼마 전에 이제 파이브 라이브 등등이 있었는데 네. 왜 봉준호 감독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느냐? 요번에 나온 기생충은 순수하게 한국 자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대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만든 그런 영화였었고 예, 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이제 제작비가 한 150억 조금 넘었다라고 하는데 순수 국내 자본으로 통한 국내 영화가 가서 또 오스카에서 감독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본의 태생, 자본의 출신 성분의 그런 차이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할 때 수상 그 소감을 의외의 인물이 하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all our movies and never hesitated to give us straightforward opinion on what they feel like their movies. And that made us really never be able to be complacent and keep pushing the directors, the creators, keep pushing the envelopes. And without you, our Korean film audience, we are not here. 물론 뭐 문화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입지가 있는 인물이시죠? 이미경 CJ 그룹부죠. 근데 왜 등장한 거죠? 그렇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네네. 입지가 있는데 이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 특히 기생충의 영화에 있어서 CJ E&M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생충을 예. 좀 보면은 일단은 제작은 발연손 E&I라는 곳에서 했고요. 예, 예. 투자 배급을 CJ E&M에서 맡게 됐고 네. CJ에 현재 이끌어가는 이제 경영진 한 명으로 이제 이미경 씨가 나오게 됐는데 네. 이미경, 미키 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연과 굴곡이 많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병철 삼성의 창업주죠. 큰아들이 이맹희 씨고 네. 이맹희 씨의 장녀가 이제 이미경 씨다. 그러니까 손녀 중에서 가장 큰아들의 큰 손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삼성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를 접했었고 예.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드림웍스 투자로 이름을 알리다가 이제 삼성이 CJ 분리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새로운 하나의 이제 기업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CJ 내에서 CJ 엔터테인먼트 이후에 CJ CGV, CJ 관련한 이제 큰 틀의 방송까지 하게 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아마 기생충이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때도 역시 이제 미키리의 역할이 또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 근데 뭐 이미경 부회장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의 동생이죠. 이재현 CJ 회장과도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인연이 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여러 명작들이 있지만은 네. 2003년에 살인의 추억, 그다음에 마더, 그리고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CJ E&M과 이제 같이 이제 배급 제작을 이제 함께 했고요. 네. 뭐 물론 어제 뭐 이거 방송 사고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경 부회장이 말을 오래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봉준호 감독의 말을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네. 할리우드뿐만이 아니라 충무로에서도 이 작품상은 주로 이제 제작자가 또 말을 시상 소감을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 관례가 있고요. 네. 또 특히 이번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권을 가진 이제 8,4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캠페인 같은 거를 벌여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막대한데 CJ에서 10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한국으로서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조차 처음이기 때문에 오스카 캠페인 이것조차도 이제 처음 가는 길이죠. 이거 여기서 CJ 그룹이 CJ E&M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스카 캠페인 봉준호 감독 그런데 무슨 인터뷰를 500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 말로는 이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감독을 갈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 500번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GV라고 해서 이제 게스트 비짓이라고 해서 영화도 상영이 되고 또 영화의 출연진이나 감독들이 나와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도 100차례 이상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코피도 흘렸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럴 법하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 시차 적응이 완전히 낮과 밤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의 행사를 오가면서 행사를 벌이고 또 처음 송강호 배우도 아주 유명한 그 국내에서 연기력이 뛰어난 그 탑 배우지만은 그 할리우드 이렇게 그 영화인들을 만나는 자리는 사실 처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낯선 환경들 이러니까 코피가 터질 만합니다. 이렇게 좀 기생충 아카데미상 받으니까 이게 뭐 단순히 기생충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산업 자체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뭐 기생충으로 일단 한번 정리도 해보고 한국 뭐 영화 한류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앞서 이제 전체 제작비가 150억이었고 국내 수익만 좀 보면 150억 정도면은 손익분기가 한 370만 명 정도거든요. 관객 수가.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익이 한 860억 정도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상 이후에 아마 재개봉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국내보다는 아마 해외 쪽에서 추가 수익을 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표를 좀 정리해 보면 현재 북미 상영관 수가 한 1000곳 정도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미 수익이 현재까지 한 410억 정도 올렸습니다. 하고 전 세계 수익이 한 2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아마도 이번 수상을 통해서 더 파이가 늘어난다면 역시 글로벌 쪽에서 매출과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 산업 하지만 이건 한류와 또 맞닿아 있는데요. 한류를 뭐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긴데 한류에 대한 뭐 표현을 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연구소인데 한류의 문화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100달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붙는 문화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또 다른 수출이 250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류를 통한 이미지, 감성, 또 하나의 느낌과 문화를 팔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먹거리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2배가 넘게 따라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 산업 특히 한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론가님 근데 보니까 영화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짜파구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짜파구리 출시하는 기업에서는 뭐 11개 언어 버전으로 조리법을 뭐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짜파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원래 만드는 법은 그 너구리라고 하죠. 그거와 섞어서 만드는 이제 그런 법인데 이렇게 좀 보면 그 외에도 굉장히 기상천외한 짜파구리 제조법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램동이라고 해서 약간 우동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뭐 매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 속에 나온 이 노래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저의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띵동. 저 원곡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전 세계 독도는 우리 땅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 또 차기작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편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고요. 네. 또 하나는 런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제 하나는 한국어 영화고 하나는 영어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예. 앞으로 이제 뭐 페르소나인 송강호 배우가 네네. 함께 할지도 주목이 되고 예. 또 브래드 피트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네. 할리우드 명배우들이 또 봉준호 감독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100년 한국 영화사는 물론 이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